자, 증권가 쪽에서는 9만 전자 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7만 원 문턱서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올라서 7만 1,5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7만 3천 원, 7만 원, 6만 9천 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더 올라가려면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어도 지금 밸류에이션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이 위치에서 먹을 만큼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있다? O. 아니다. 요 정도면은 밸류에이션 맞춰서 어느 정도는 왔다?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상엽 이사님은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계신 것 같고 민재기 팀장님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이 부분에서는 한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10만 원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맞출 수도 이렇게 있지만. 웃으시면은 갑자기 기억이 나요. 갑자기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10만 원.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뭐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10만 원이죠. 크리스마스까지 10만 원. 네, 네. 네, 뭐 일단 다- 들어볼게요. 일단 네네. 들어볼게요. 웃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존중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1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긍정적으로 이제 본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부터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매출도 줄어들었고 뭐 반도체 쪽으로의 적자도 줄어드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적자도 많이 축소가 될 거고요. 또 중요한 게 1년만 놓고 보면요. 분기별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작년 한 1년 전부터 보면은 작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전사 매출이 매 분기 감소를 했었어요. 올해 2분기 잠정 실적까지도 분기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 3분기부터는 전사 매출 모든 사업부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전사 매출이라 그러면은 핸드폰, 네. 반도체, 가전, 네네.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 기자라고 하면은 예. 굉장히 몇 개 분기 만에 매출이 업턴 그런 기사를 저는 쓰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실적이 좀 전망이 된다라는 예.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텔에서 또 이제 DDR5 갑자기 그 제품이 뭐죠? DDR5 스레드. 사파이어. 네, 사파이어 사파이어 네, 레피드. 사파이어 레피드도 어. 6월 중에 예. 그 한 2주 정도 이제 중단됐다가 이제 또 출시가 된다는 또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있죠. DDR5. 네, 그래서 4분기부터는 DDR4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도 확장시킨다고 했는데 예. 4나노 수율 안정화 또 3나노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비춰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MPW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제품 출시 전에 시제품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4년 만에 4월에 4나노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또 늘린다고 하는데 MPW 그러니까 시제품을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것 작업을 늘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4나노 수율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MPW를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율이 안정화됐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노트북에 하나를 지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거를 좀 보여주시면요. 예. 네, 이거 보여주시면은 네, 오케이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네네, 네네. 그냥 보시죠. 네네네. 오케이. 네네. 크게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왼쪽을 보시면은 한국 그러니까 제가 일본 비중을 좀 이렇게 두껍게 칠해놨죠. 한국은 점선이에요. 한국은 점선. 네네.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펀드 내의 한국 비중은 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예. 근데 일본 비중이
굉장히 2021년 초에 한 2%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한국 비중과 비슷하게 거의 한 7%, 한 8%까지 올라왔죠. 예.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주요 반도체 업체 일본 공장 설비 신설 계획도 있는데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상대적으로 더욱더. 근데 니케이 지수의 그 상승의 중심에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은 뭐 소니, 뭐 토요타, 또 5대 상사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12조 좀 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일본도 증시가 좋은데 그 중심에 반도체 섹터가 있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12조 원 넘게 한 종목만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그런 시선과 관점은 앞으로 경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AI가 촉발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의 성장성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쪽의 비중을 많이 감안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사는 게 아니고 일본도 사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제가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DDR5 사파이어 래피드 수요에 대한 증가, 전사 매출 증가, 전 영업부, 거기다가 3나노에 대한 자신감 플러스 뭐 반도체 자체를 좋게 봐서 사는 그런 수급에 대한 기대감. 오케이. 민재기 팀장님은 여기에서 왜 X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이제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조금 싸게 샀으면 좋겠다. 지금 가격대 수준보다 조금 더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예. 조정 좀 받으면 사면 좋겠다. 그래서 X를 눌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러면 네. 연말에 10만 원 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노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전망할 정도까지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사실 10만 원이면 네네, 여기서 그쵸? 30%, 40%가 더 올라야 돼요. 네. 그러면은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400조라고 치면 350조, 400조라고 치면은 여기서 40% 들어오면 339, 한 500조 넘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코스피가 3,300은 거의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 민재기 팀장님은. 네, 뭐 10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조금 주가가 조정받으면 충분히 트레이딩할 만한 기업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 가격이 X라는 거고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변화되고 있고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아까 이제 뭐 MPW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이제 좀 앞당겨서 좀 했잖아요. 예. 6월 달에 원래는 가을에 하는데 이 삼성전자 SF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을 SFF라고 하는데 가을에 원래 하던 것을 이번에 6월에 당겨서 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 올라왔다. 빨리 내가 그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와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당겨서 한 거고 그만큼 수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그러면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이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차트와 그다음에 수급과 이런 에너지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요거 주가를 그리다가 한번 수정을 했거든요. 동시효과에는 72,000원으로 호가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72,000원으로 끝나면 요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뚫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동시효과에 72,000원이길래 72,000원 넣고 그렸는데 막상 종가를 보니까 71,500원으로 끝났더라고요. 500원 모자라요. 그래서 21선을 오늘 돌파는 못하고 끝났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여기 전저점을 이탈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면 이게 그럼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추세를 좀 회복해서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오늘 회복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우리 이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살 수 있고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가운데 여기 하단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연초부터 계속 모든 전 종목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는 기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사모펀드, 연기금 다 팔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만 꾸준하게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1,300원 위로 안 가고 조금 밑으로만 안정을 찾는다라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한 가지 오른쪽만 보시면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삼성전자와 주가와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포지션은 반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요. 보시면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식을 사시면요, 예. 삼성전자 주가는 안 갑니다. 개인들이 삼전을 사면 안 간다. 안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팔다가 오른쪽 끝을 보시면 살짝 샀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조정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둥이 맞나요? 주식둥이 방송을 주식둥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 우리 일반 개인 투자들과는 반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살 때는 나는 좀 파시고요.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팔 때는 나는 사고. 그래서 좀 개인 투자들과 따르게 움직이셔야 삼성전자를 좀 먹을 수 있다. 그거는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거의 그쵸. 좀 불변의 진리인가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과 거의 상관계수가 높고 개인 투자들이 사면 안 갑니다. 거의. 작년에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힘드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20년 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어떤 흐름을 보여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그려봤는데 2010년도 이후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대에서 좀 증가했다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50% 깨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많을 때는 55에서 이 정도까지 55 이상까지 지분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3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 매수한 것까지 감안하면 거의 한 54 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뭐 2020년도 이후로 외국인 지분율을 감안하면 매수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2.83%까지 높아졌다. 10년 동안의 통계가 한 58%가 최고치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살 수 있다라는 쪽. 네네네. 지금 53 정도까지 지금 가깝게 왔잖아요, 그죠? 52.8이니까. 네, 과거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지 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다만 미국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함께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면 조금 좀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화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살 수 있지. 그렇게 안 되면 뭐 조금 주춤하다가 또 다시 이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재기 팀장님 말씀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사겸 이사님한테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한다. 하지만 그게 뭐 9만 원, 10만 원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원화가 강세 기조 유지,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크게 턴어라운드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한테는 지금 그럼 주가에서 이 9만 원, 10만 원에 제가 꽂혀가지고 9만 원, 10만 원 쪽으로, 물론 그것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왜냐면 지금 3나노 그 파운드리도 사실은 기대감이고 실질적으로 통계 나타난 거 보면은 TSMC한테 이전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DDR5 사파이어 래피드도 사실 뭐 서버용으로 뭐 기업들이 조금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은 있지만 많이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은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9만 원, 10만 원은 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부분,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뭡니까? 수율 안정화. 수율 안정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MPW 5나노를 했던 게 무려 4년 전이에요. 2019년.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4년 만에 이제 4나노 MPW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뭐 TSMC에 이제 워낙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이제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패키징이나 수율에서 안정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제 거기서 이제 패키징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수율은 안정화가 됐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율 안정화. 수율 안정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상엽 이사님이 삼성전자 가격 전략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재기 팀장님은 만약에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나은 반도체주가 있다면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엽 이사님부터. 지금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어제 저점이 상승하고 있는 61선에 터치도 안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 말은 그래 61선은 그래도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제 오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뭐 방향성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이하에서 모아가자 이 전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도 좋은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율 좋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부분으로 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오히려 장비주들 소부장 지난주에도 제가 중소형주를 보는 게 탄력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STI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오늘 이런 종목들은 다 10%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리플로우 같은 이런 장비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STI라든지 그다음에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없으시고?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